당신의 계좌를 더블업 시킬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빈센트님.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이닉스. 네. 가진 자.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네, 가진 자. 네. 그런데요. 네. 아직 갈 길이 구말리입니다. 구말리에 또 여기서 또 구말리야. 네. 아, 도대체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목적지는 근데 있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떨지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실 우리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 여기 옆에 있었어요. 옆에. 아니 무슨 질문이고 무슨 대답이에요? 아니 그동안 어디 있었냐? 뭐 일하고 계셨겠지.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옆에 있었다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계셨다는 얘기죠. 네. 네, 두 분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은 지금 이제 넥스트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삼전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고, 네. 뭐 플러스긴 합니다만, 하지만 현대차 세고 네이버 세고 두에빌 세고 그 정도 느낌인데요, 맞나요? 근데 사실 뭐 오늘 이지은 대표가 말씀 잘 주시겠지만 코스피보다도 어제부터 저희 관심사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네, 코스닥은 좀 더 시세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전반적으로 상황판 한번 보죠.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이 한번 네. 읊어주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장 막판에 들어서 코스피는 살짝 힘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코스닥은 또 힘을 더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래일 정도 현 선물로 계속적으로 양시장 모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들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벤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많다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안 광통신 관련돼서 좀 시장을 휩쓸었던, 그러니까 그때는 좀 새로운 어떤 재료가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양자, 보안, 새로운 키워드가 또 떠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에 또 온기를 더 불어 넣어줬고 어제 AACR이 이제 개막이 되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 또 바이오 쪽이 좋았습니다. 바이오 쪽이 또 시세 흐름들이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쪽은 또 코스피긴 하지만 기대감이라든지 또 시장이 새로운 재료를 원하는 쪽을 충족시켜주는 코스닥이다 보니 어제는 또 엔비디아에서 흘러나온 재료이잖아요. 네. 보안과 양자는. 그러다 보니 코스닥도 좋았다. 오늘 전체적으로 출발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엑스게이트의 힘이 대단합니다. 엑스게이트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자 관련된 기업인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양자를 더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AI 기술을 선보였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양자가 이제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아이징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도 오늘 양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흐름 우리나라 증시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이고 엑스게이트가 또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랩이라든지 보안 관련주들 또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도 사실 보안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보안 양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 SDS는 투자 유치 소식이 또 있었어요. 그 SK 이터닉스를 인수한다고 했던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삼성 SDS에 투자를 한다. 1.2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AI 시장에 더 돈을 투자하고 또 M&A 이런 것들을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 SDS도 좀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OCI 홀딩스는 지금 그 태양광, 우주 네. 태양광 관련돼서 네네네네. 스페이스 X에 지금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기대감이 좀 있는 공급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보면 양자와 그리고 보안 쪽 또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쪽도 좀 시세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업종들이 업종 또 그런 기업들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양자가 오늘 진짜 좀 세긴 센 것 같네요. 예, 양자 세고 보안, 그 정도, 태양광 요 정도가 이제 제일 주인공이다 이거죠? 근데 네, 이제 맞아요. 양자, 보안, 태양 이런 것들이 퇴바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가총액
무거운 것들이 아니니까. 또 현대차 가서 선방하니까. 선방하죠.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좀 이른감이 있지만 정프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정고점 트라이 정고점이 6,300. 7포인트. 아, 그러면 한 250포인트 오르면 되거든요. 250포인트. 오늘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오늘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으나 네. 그래도 기세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왜? 뭐 때문에? 뭐 좀 오는 게 있어요? 필이? 그냥 거의 종전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종전으로? 네. 아, 종전으로 간다.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가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기는 하던데. 와, 고기대로 6,300 뚫는다. 그러니까 정고점 트라이 어떻습니까? 만 정고점 트라이하면 진짜 저는 뭐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나투데이인데 네. 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네. 저는 여러분과 그 즐거움을 함께 좀 하고 싶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트라이 되면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즐거움에 대해서. 6,100 현재는 지수가 여기 나오는 게 이 지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6,150쯤? 6,149 이 정도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어떠죠? 네, 일단은 지금 동시효과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1.4요? 네. 6,180.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166포인트 정도 되는 흐름이고요. 네. 오늘 일단 출발로 봐서는 코스닥이 여전히 조금은 약해요. 코스피가 더 강할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또 어저께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막판에 좀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토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코스피 쪽에서 눈에 띄는 흐름 3%대 시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 현대차도 3%대 시세 흐름이 보여집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도 좀 좋았어요. 그 원전 관련돼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달과 우주 궤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12월 달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부분에 좀 이어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펼친 건데 이제 이게 에너지 안보가 이제 우주까지도 펼쳐질 수 있다. 뭐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도 이 이슈로 원자력 관련돼서 두산에너빌리티,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 좋았는데 오늘까지도 좀 시세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오늘 신재생 쪽도 좋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도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들, 뭐 에너지 대안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해 보면 지금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칩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는데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자동차 자율주행 키워드로도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정고점 트라이에 레이더에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한번 기세를 보죠. 알겠습니다. 야, 하여튼 우리 빈센트님 참.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우리 빈센트님의 네. 그런 예상 적중한 날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좀 센 종목들 뭐 이렇게 좀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좀 불러주셨고 네. 엔터도 조금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참 약하다가. 엔터가 하이브가 2분기 때부터 아마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에. 그래서 그 힘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엔터주는 어느 순간 좀 아픈 손가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네. 소프트웨어라던가 뭐 그리고 엔터 게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덜할 수 있다라는 쪽에 종목군들이 시세를 원래 받아갔어야 되는데 화장품은 그 틈새를 잘 파고 들어서 시장에서 요즘에 화장품이 좀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엔터는 들어본 적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 중심으로 지금 2.7%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 YG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시세 흐름 나와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마찬가지로 멀다. 구말리입니다. 그래서 네. 엔터주들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신다면 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지일까 하면 저는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계신 네이버와 카카오 네, 네카오. 어제부터 좀 달라졌죠? 네, 아, 저희가 한 2, 예. 3일 동안 다뤘죠? 아 맞습니다. 네. 아 네카오 음. 어떻습니까 네카오? 네카오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이 빠졌죠? 빠졌고 예. 어제 미증시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몇 거래일 정도 계속 좀 다시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되돌리는 현상들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어저께 이야기 나온 부분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발행사부터 해서 어제 결제, 뭐 인증 거의 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네이버가 어쨌든 대장의 역할을 카카오와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카카오 같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저께 뭐 유로화 그리고 달러화 채권 발행도 했는데 그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도 뭐 그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케팅 비용의 증가라든지 커머스 부분이 좋기도 했지만 이런 나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과 네이버를 최근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가장 큰 모멘텀이 두나무마의 합병 소식이었는데 네. 이게 또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좀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 두나무와의 합병도 좀 지연되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저는 네이버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상의 선택지는 되긴 어렵다. 대신에 내가 좀 대형주 중에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비중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력이 유효할 있을 수 수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지만 네. 네이버가 비교 열의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저는 좀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네이버 왜 사냐? 다른 좋은 종목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은데.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아, 그 그 정도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아, 보유하고 그래요? 계신 분들은 뭐 네.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다. 네. 새로 살 사람들. 근데 새로 사실 분들은 뭐 급할 필요가 있으실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결국에는 좀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선 트리거가 강력하게 필요한데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한테는 트리거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 좀 약하고 네. 그럼 굳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받아갈 때 사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아직 룸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상방 쪽으로 오히려. 네. 좀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는 뭐죠? 좋은 거요. 네, 좋은 종목은 뭡니까 그럼? 좋은 종목이요. 네. 좋은 종목은 시장이 강할 때는 저는 확실히 힘을 같이 받아가는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 전선주들도 굉장히 좀 강합니다. 지금 전선. 네, 뭐 네. 전력기기를 필두로 해서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어저께 뭐 상한가로 마감은 되진 않았지만 어제 예사롭지 않은 거래량들이 좀 터져준 것 같아요. 어제 가온전선은 지금 이 거래일 정도 역시나 오늘 한 15%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전선주들은 그러니까 전력기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공급자 우위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LS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지난해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선주들이 실적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라든지 그리고 중동 쪽으로 이제 좀 뻗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 원자재에 대한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고 여기에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변압기에서 계속 자금이 돌았잖아요. 강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온기가 전선까지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온기가 전선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 자, 이게 이란 사태, 이란 전쟁이 거진 구분응선 종전으로 넘었다라는 시각에서 보면 고지전 이후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고점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장은 고지전 이후에 어떤 향방을 보일지 자, 장이 한 15초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정프로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기세가 있긴 하지만 정고점 트라이까지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긴 했죠. 조금 이제 힘이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그 종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중에 갑자기 뭐 종전이 결정돼 이러면 뭐 가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을 기대하긴 네. 좀 힘들지 않나. 근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봉쇄.
네. 확실히 미국이 다시 네, 역봉쇄 이후에 이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좀 많이 급해진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런 것을 결과 삼아서 오늘 우리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 9시 시작을 했고요. 과연 뭐 매수나 매도의 움직임이 어디가 좀 세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어떻게 지수가 좀 나왔을까요? 네, 일단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 상승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0.8%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약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네. 자동차, 현대차 쪽이 좀 그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래도 1%대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 방산주들이 어저께는 좀 빠지더니 오늘 또 올라와요. 해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좋습니다. 3.3% 정도의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금융주들 삼성 전기는 오늘도 안 쉬고 달려 나가는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오늘 1.2%대 시세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주들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코스닥, 코스피 좀 나눠서 보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히려 반도체가 좀 약하고 코스피에서는 거의 다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현대차 얘기를 좀 네. 했는데 오늘 현대차 시세가 나긴 하네요. 현대차요. 네. 네, 지금 4%? 5%. 5%? 네. 현대차 그동안 좀 많이 좀 섭섭했죠. 그렇죠. 1월 달 네. CES 이후에 모멘텀에 대한 부재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현대차에 뭐 좋은 특별한 뭐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워낙 못 가서 가는 거예요? 일단 현대차가 오늘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리포트? 휴머노이드 생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 부분 요즘 리포트가 나오면 기대감이 있는 종목과 섹터에서는 그 리포트 바를 좀 잘 받아가는 것 같아요. 삼성 전기도 그렇고 그리고 뭐 KMW라던가 이런 이제 광통신 관련된 이슈라던가 통신 장비 쪽도 좀 마찬가지의 흐름이었는데 역시나 지금 LS증권 쪽에서 이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 쪽에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그래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많이 구매하지는 못하고는 한데 소비가 좀 위축이 돼서 이제 우리가 차량을 중간중간 빌려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소카 같은 그런 거. 그래서 빌려 탈 때 어떤 차종은 선택을 많이 하는가, 하이브리드를 좀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경기가 좀 풀리다 보면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구입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또 현대차가 강자이기도 한 만큼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네네네. 보고 있고요. 렌트 한번 해보니까 야 운전할 만하던데 이런 그쵸. 느낌 있으면 나중에 차 살 때 그렇죠. 하이브리드를 살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휘발유 가격이 너무 부담되니까. 누구죠? 실명 토크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네. 왜? 여기 다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근데 살려는 분들이 주변에 좀 계세요? 네, 그런 대화를 좀 나눠보면 유가 때문에 그래? 아니면 뭐 다른 이유예요? 네, 휘발유 가격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이제 전쟁이 최근에 좀 뭐 자주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꽤나 자주 난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예 신차를 살 때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제일 잘 팔리나? 하이브리드요? 네. 음, 제네시스인가? 글쎄 예전에 뭐 그랜저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그랜저 네. 하이브리드. 네. 아, 세일즈 판매 대수석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소나타 다음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네. 저 예전에 타봤습니다 그거. 그랜저 하이브리드.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 네. 딱시에도 많죠. 박시헤드가 뭐예요? 택시. 택시에도 네. 하이브리드를 많이 타요? 하이브리드 꽤 있던 것 같던데. 택시에도. 네. 아. 왜냐하면 개인 택시 하이브리드가 좀 비싸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 비용 대비 편익이 내구 연수가 좀 좋으니까요. 네. 그 LPG 안 하시고 LPG도 가끔 하시지만 하이브리드 있을 것 하이브리드 같습니다. 있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시는 모양이네. 우리 저 댓글에 보니까. 네. 네. 확실히 근데 하이브리드가 연비 같은 거는 진짜 좋긴 좋죠. 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힘을 오늘 받는 것 같다. 네, 그런 거 있었고. 자, 다음 또 우리 뭐 바이오 좀 볼까요? 바이오? 바이오. 네. 네. 바이오가 가긴 가야 되는데
이슈가 좀 있었는데. 바이오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지은 대표님. 오늘 어저께 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아 갔었는데 알지노믹스는 오늘 또 올라오네요. 요즘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 바이오에서 알지노믹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알지노믹스도 이번에 좀 일정이 있습니다. CR에서 항암 유전자 치료제 관련돼서 간암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것과 지금 RNA 관련돼서 임상적 개념 증명 그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알지노믹스가 요즘에 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리가켄바이오도 이번에 AACR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2.7%, 6% 정도 시세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알지노믹스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보고 하면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61선 최근에 그 밑으로 좀 내려갔었어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지정학적 네. 리스크 터진 이후에. 근데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61선 위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준다?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AACR 학회 모멘텀 일정이 있기 전에 오히려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다면 뭐 세론이라든지 제로소멸로 갔겠지만 오히려 그 전에 주가 부침이 너무 꽤 긴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학회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좀 받아가는 것 같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쉬어가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준 그런 모습이고 ABL 바이오도 이번에 같이 또 참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61선 기점 위로 좀 올라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오름 테라퓨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참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DC 치료제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삼성 에피스홀딩스, 에임드 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RNA 관련돼서도 워낙 핫하다 보니까 알지노믹스랑 또 올릭스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세 흐름 좀 좋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이쪽으로 좀 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함께 이 두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바이오 그렇고 지금 로봇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로봇도 오늘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양자, 그리고 바이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수를 바라보다 보면 오늘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전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네. 전자닉스가 글쎄 강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힘을 못 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한참 많이 왔잖아요. 네. 잠깐 쉬면서 이제 못 왔던 친구들 좀 이렇게 끌어가고 마치 우리 행군할 때 보면 네. 맨 앞에 있던 친구들이 속도가 너무 앞서가면 또 뒤에 잘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뒤에는 항상 뛰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쯤 올랐으면 사실 익절에 대한 유혹이 엄청 크죠. 더구나 다음 주에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네. 주말 사이에 불확실성도 있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내일 익절에 대한 상당히 유인이 높을 텐데 저는 뭐 그래도 모두에 아까 말씀 주셨었지만 익절이 있을 수 있죠. 주가는 항상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구말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쯤에서 한번 좀 익절 좀 하면 어떨까요? 굳이 익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비중이 너무 많거나 지금 좀 융통을 해야 되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익절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주식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굳이 꼭 이것 때문에 팔아야 되라는 명확한 명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그래도 가보자, 나아가보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요. 멋있다. 자, 아까 네이버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이버요? 네, 네이버를 네이버 말씀드렸- 얘기할 때 네.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이 그럼 좀 속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네이버가 보유하고 계시는 관점은 가격적으로는 더 빠질 구간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격은 뭐 충분히 조정을- 매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좀 있어야 가는데 네. 맞아요. 별로 그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어떤 게 딱 모멘텀이 딱 분위기 반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분위기 반전까지 시켜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충격을 다 모두가 받지 않았잖아요. 이런 이슈가 이렇게 그러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이버는 우리가 흔히 2호선, SK하이닉스는 9호선 급행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2호선 순환매로 다시 한번 바닥을 쳤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바닥은 쳤다. 하지만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제 다른 기업들 막 강하게 날아가는 거 보면 좀 마음 아프실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신규 자금을 이렇게 느린 종목을 샀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자금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아니면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었던 뭐 어제나 그제 뭐 이럴 때 이제 네이버 사서 한 뭐 5% 10% 나오면 네. 또 팔고 이런 4848 전략 어떨까요? 어렵죠. 어렵죠. 네. 네. 그 맞추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2분기는 선택과 집중, 네. 화려한 3분기를 대비하자.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만에 하나 어제 또 음. 뭐 네이버 싸다 이래서 정프로가 또 좀 들어갔다 이러면 굉장히 실망하셨겠죠. 어제 정프로님 말 듣고 들어온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정프로가 네. 지금 이제 한참 줄여야 될 때인데 종목을. 네. 근데 이제 어제 뭐 네이버 싸네 어쩌네 하면서 또 호케가 거기서 많이 들어갔다. 이건 좀 실망 포인트 아닙니까? 실망. 네. 되게 감성적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네, 만약 그랬다면 네. 그럼 저는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리겠죠. 네. 줄여야 된다. 여러분께 퀴즈 내드릴까요? 네. 자 그리고 방산 쪽은 원래 오늘 같은 뭐 이렇게 휴전 얘기 나오고 하면 네. 방산은 조금 약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방산. 현대 로템도 좀 로템? 강해요. 로템도. 네, 4% 시세 흐름 이어갑니다. 왜 근데 그렇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휴전 있잖아요. 서로 간에 어쨌든 싸웠어요.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럼 잠시 휴전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존중과 자칫하다가 내가 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할 때 휴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무기를 더 사들인다. 그렇죠. 뭐 등등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휴전의 행태가 이건 누가 봐도 100% 내가 이겼어.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내 발등에 도끼를 찍었기 때문에 내가 휴전은 내 스스로 하는 거야. 약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정말로 쌍방이 비슷비슷해서 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미국 자체적인 문제로서 시간으로서 휴전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가 좀 다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보신다는 거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또 우리 챙겨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엑스게이트를 비롯해서 양자.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아톰 같은 경우에도 21% 상승세 나오고 있고 S2W라는 종목도 지금 거의 14% 시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양자는 근데 뭐 어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양자 컴퓨터에 활용될 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양자 수혜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자 수혜주가 시장에서 분류된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불어온 바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저께 양자의 날을 맞이해서 모델을 공개를 한 건데 최근에 양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엔비디아 젠슨왕이 네. 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양자 기업들도 시세를 이어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항상 올라가다가 기세가 테마주처럼 꺾였었던 흐름들이 많았고 실질적인 우리나라 수혜주들이 있느냐라는 항상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었는데 실적도 좀 부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결은 완전 다르긴 하지만 광통신주들이 엔비디아에서 시작돼서 굉장히 시세 흐름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뿜어갔었는데 과열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다 보니 시장은 새로운 재료와 이슈를 찾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그 미토스 쇼크 관련돼서도 양자가가 같이 엮이거든요. 보안이랑 네. 같이. 그래서 이 양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저는 하나의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 좀 선호하신 분들한테는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고민이 좀 깊어지긴 해요. 사실 이런 종목군과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모멘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갈까. 근데 고민하다가 늦게 탑승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고 차라리 초반에 내가 납득이 된다. 이 스토리가 납득이 된다라고 했을 땐 저는 소액이라도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통신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런 스토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탄탄함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출발했고 새로운 스토리의 모멘텀에 광통신이 과열일 때 그 자금이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자와 보안 쪽이 같이 엮였다라고 한다면 또 여기에 공교롭게도 광통신주로 같이 엮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의 크기가 지금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유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양자. 네, 참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양자라. 네. 근데 양자의 왜요? 아니 뭐 좀 혼자만 저 개그 생각하지 말고 뭐 이렇게 네. 좀 풀어줘요. 아, 해설을, 풀어달라고? 예, 해설을 좀 해줘야지. 양자 뭐. 양자는 국내 수혜주가 딱히 보인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건 뭐 맞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가 과연 테마가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오히려 양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젠스랑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엔비디아의 양자가 누굴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드네요. 엔비디아의 양자가 누구냐? 네. 엔비디아의 양자라.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여튼 뭐 그런 업종 양자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나라에 마땅히 네. 생각나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딱히, 테마는 네. 조금 형성됐다는 거죠. 관련 있다고 알려진 회사들이 좀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다. 분위기는 좀 오르고 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 이럴 때 막 또 사업 목적에 양자 급하게 막 추가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하. 옛날 2차 전지 때 갑자기 막 네. 2차 전지 무슨 소재 뭐 한해 뭐 어디 광산을 파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양자 컴퓨터 뜨면 분명히 또 뭐 양자 관련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네. 왜냐면 양자 컴퓨터 자체를 아마 한다고 못 할 테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회사들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 회사 이름 바꾸는 데 있지. 조심하자. 네, 그런 데 조심하자. 그러니까요. 예. 자, 됐죠? 우리 이지은 대표님, 오늘 시장 요 정도 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짚어주셔야 될 게 있을까요? 수급을 한번 좀 볼까요? 수급. 네. 수급은 중요하죠. 네. 네, 일단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또 열심히 매수를 하다가 결국엔 오늘은 매도를 좀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담아내는 코스피 시장을 좀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이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 선물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장 막판 가서 수급의 변화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중에 어느 정도는 변화의 흐름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보면 물론 장 시작하고 17분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네. 수급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분위기가 세다, 강하다 이런 느낌은 좀 부재한 것 같아서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눈치 보기 그리고 이거래일 연속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피로도도 살짝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모멘텀이 큰 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성이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성이인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좀 예사롭지가 않네요. 시세가. 네, 쉬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뭐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 종목이 클린룸 관련된 클린룸. 네,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클린룸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항상 증설할 때 같이 나오는 모멘텀인데 그 클린룸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태양광 차트 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네, 어떤 차트 차트입니까? 지금 네. 띄워주세요. 아유, 좋다. 아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던 종목일 텐데 이렇게 시기를 또 잘 만나니까 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꽤 오랜 동안 쉬다가 지금은 좀 불을 뿜어내고 있는데 요즘은 기울기가 가파랐을 때 그리고 또 중복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로봇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풍력도 같이 하고 있고 ESS 같이 하고 있고 어디 이런 신성 식으로 ENG가? 이런 식으로 아, 예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아. 네,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이중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강한 시세를 좀 이어가는데 신성 ENG, 클린룸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힘을 좀 잘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추세가 딱히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보유 관점 어느 정도 차익도 챙겨가면서
보유 관점은 좀 유지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보면 단기 이평선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잘 타주고 있기 때문에 네. 11선까지 눌린다라고 했을 땐 3,700원 가격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 접근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네. 의견 드려봅니다. 신성이 엔진 뭐 청소업체예요? 영어학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네. 갑자기 시세를 막 내네요. 네, 우리 이지은 대표님 좋아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클린룸 네, 청소업체 들어갑니다. 네. 영국 클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자, 이 엔진은 이제 영어학원. 맞습니다. 잉글리시. 네, 그래서 뭐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뭐였죠? 정프로가 이지은 대표한테 관대하다. 관대하다. 네. 아, 아주 하시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까 그럼? 아니 뭐 적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뭐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오늘 뭐가 오른다는 갑자기 거예요? 화를 그러니까요. 갑자기 화를 네. 네, 오늘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만약에 전선주들이 오늘 산일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일전기. 네, 산일전기는 이제 ESS 관련돼서 특수 변압기 쪽으로도 또 변압기. 엮여 있는 종목이고 네. 원래 변압기 대장, 뭐 LS 일렉트릭 요즘에 좀 대장이 된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은 오늘도 또 약간은 쉬어가지만 어쨌든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목표 네. 주가 뭐 400만 원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변압기 쪽도 괜찮은데 무게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저는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다. 어저께 거래량 특히 대한전선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같이 이렇게 1%대 시세 흐름이 나올 때는 저는 일부 좀 자금을 태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작년에 아마 매출이 3조 원을 넘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부가 같이 케이블 쪽으로 이번에도 사업을 집중하고 있고 지금 중동 쪽에도 적을 두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도 수혜적인 측면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대한전선도 오늘 좀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자동차, 자율주행 오늘 강하기 때문에 아하. 오늘 명신산업도 테슬라 관련돼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명신산업도 저는 지금 좀 유효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명신 옛날에 그 브레이크 패드 만들던 데 아닌가? 브레이크 패드. 명신 브레이크 패드 음. 시트였나? 하여튼 명신 브레이크 패드가 막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 아 이것도 옛날 사람이나 아는 거지 이런 거. 네, 뭐 공감대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 떨어집니까? 네, 그래도 빨리 네. 캐치업 해야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패드. 네, 명신. 예, 옛날에 진짜 그거 있었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요 정도? 혹시 또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예. 뭐 현대차랑 두에빌 이 정도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약간 앵커링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좀 보자 이런 거네요. 아 브레이크 패드는 저 상신이었는 모양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명신은 뭐였지 그러면? 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 오늘 또 장 이렇게 쭉 아침에 개장 상황 짚어주셨는데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시고 가신다면 어떤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장 후반까지 가봐야지는 알겠지만 오늘 그렇게 막 재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관련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대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와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하려나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또 반도체는 살짝 힘이 둔화된 모습이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기회 요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로봇과 엮여 있는 기업들, 뭐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오늘 또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도 좀 좋아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신규 접근도 오늘 좀 기회를 힌트를 주는 날인 것 같아서 네. 그동안 좀 눌려 있었지만 실적에 대한 키워드도 갖고 갈 수 있는 쪽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반가운 이슈인 것 같기도 해서 이쪽에서 기회 모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두 네.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 오늘 네. 전자닉스가 살짝 밀리는 감이 있는데 네. 오늘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네, TSMC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각으로 2시인가요? 3시 아니에요? 3시인가? 네. 몰라요. 2시 아니면 3시일 텐데. 네. 오늘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빠지나를 전 항상 이런 날 이제 많이 보거든요. 뭐가 많이 빠지나? 네. 광통신 쪽, 그다음에 통신 장비 이쪽이 아, 좀 대한광통신 많이 빠지네요. 네. 다 이런 장호진 프로 소환해야겠네요. 네. 뭐가 오르는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많이 빠진지를 정프로는 늘 보고 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락 종목 쭉 순위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늘 또 찾아봅니다. 내 종목이 있나. 오늘은 네. 없습니다. 아, 오늘은 없습니까? 하락 종목 중에 네. 없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뵈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